안녕하십니까. 10월 전국 모의고사 부동산 세법 해설을 맡은 이태호입니다. 시험장 가기 전 마지막 모의고사인데요. 극상 문제를 뺀 나머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꼭 필요한 내용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25번 문제 봅시다. 먼저 문제 키를 잡아야죠. 문제 키를 잡기 위해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를 빼보죠. 익숙한 글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쭉 보니까 세율, 그리고 과세 표준, 세금은 재산세,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에 대한 내용의 문제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으로서 재산세, 과세 표준,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이때에서 물건이 부동산인가 아닌가를 먼저 봐요. 부동산이었다면 그때는 꼭 있어야 할 글자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전부 다 외우기 힘드니까 공정단을 찾으세요. 공정단을 찾아가지고 공정단어가 있으면 맞고 없으면 틀렸다 하세요. 무엇일 때? 부동산일 때.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되겠죠. 그리고 또 공정단어가 없다 하더라도 주택이었으면 60%가 공정, 토지, 건축물일 때는 70%가 공정이다 라는 의미로서 아시면 되죠. 그리고 세율에 대한 내용은 세율 문제에 나올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기억 봅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자, 여기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이 문장상의 키예요. 가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서 가자가 더할 가자, 감자가 뺄 감자, 더했다 뺐다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서 탄력세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력세율을 말하고 있는데 시험에서 과연 탄력세율이라는 말이 주어지겠는가 안 주어지겠는가 했을 때 탄력세율이라는 말은 주어지지 않아요. 탄력세율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가감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오면 이걸 개별적 문장의 키로 잡아요. 키로 잡고 범위 기억하셔야죠.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탄력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뒤까지 가봅시다. 가감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 아니죠. 3년간 적용이 아니라 해당 연도만 적용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기억은 틀린 거니까 답이 아닐 거고, 니은 갑시다. 토지의 과세 표준은, 자, 여기에서 은자 앞에 익숙한 글자 과세 표준. 그러면 이 니은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에 관한 내용의 문장이죠.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이로서 토지예요. 토지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었음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은 꼭 있어야 할 글자가 공정 글자가 있어야죠. 쭉 보니까 공정 글자 있죠. 그리고 또 토지니까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70%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맞는 문장 됩니다. 맞으니까 니은에 대한 내용은 답 되겠죠. 디귿 갑시다. 디귿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서 국토 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 자, 은자 앞에 익숙한 글자 표준세율. 이 디귿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내용의 문제네요. 이 재산세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를 보시면 15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숫자를 전부 다 외우기 아주 힘들죠. 힘드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을 물어본다면 문제 푸는 요령에 맞춰요.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에 끝말이 건축물로 끝나는가 아니면 토지로 끝났는가, 이걸 먼저 구별하세요. 건축물로 끝났다면 그때 세율은 일반적 경우로서 0.25%입니다. 예외사항이 있죠.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 내용으로서 이제 문장을 가보니까 건축물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건축물 앞에가 주거, 지역, 내, 공장, 이게 있어요. 주거지역 내 공장. 주거지역은 안락할 지역이죠. 그 안락할 지역에 공장 건물이 있음으로써 환경이 오염되고 소음 발생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율을 약간 높이죠. 0.5%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건축으로 끝났을 때 앞에 주거지역 내 공장, 이 말이 있으면 0.5%. 그 말이 없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경우로서 0.25%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 내에 공장 신설 증설에 대해서는 5배 중과세입니다. 그런데 이 5배 중과세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로 끝났다고 했을 때 건축물 앞에가 주거지역 내 공장, 이 말이 있으면 0.5, 없이 건축물로 끝났다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내에 상업용 건축물 이렇게 하였으면요. 그때는 0.25%겠죠.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끝말이 토지로 끝났어요. 토지로 끝났다. 토지로 끝났다면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이 분리과세인지 그리고 별도 합산인지 종합합산인지 구별하세요. 종합합산인지 구별하셔가지고 별도 합산에 대한 내용은 영업토지예요. 토지로 끝났을 때 그 토지에 대한 영업에 관련된 토지였다면 별도 합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합쳐서니까 누진세율. 숫자는 0.2%부터 0.4%의 누진세율. 그리고 종합합산. 종합합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강의할 때 맨땅 그랬죠. 맨땅이니까 나대지. 나대지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종합합산. 하나 더 기억할 거. 허가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 자, 여기에서 토지로 끝났죠. 그리고 토지로 끝났을 때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은 그 건물이 없는 걸로 봐져요. 그러므로써 이 토지는 맨 땅에 대한 이로서 나대지니까 종합합산 갑니다. 종합합산일 때 세율은 합쳐서니까 누진세율. 그리고 숫자는 0.2%부터 0.5%의 누진세율 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작용되는 농지, 용농에 실제로 사용되는 농지 분리과세. 또 종중자 나왔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분리과세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야에 대한 내용은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 물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임야는 분리과세. 이렇게 하시고요. 또 공업지역 내 공장용 토지, 공업지역, 공장, 지역의 용도와 일치했죠. 분리과세로서 숫자는 0.2%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용농에 사용되는 농지랄지 분리과세는 임야, 분리과세는 목장에 대해서 숫자는 0.07%로 되고,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토지, 산업과 관련된 토지는 이 산업이 기간산업, 기반산업을 말합니다. 토지 생산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분리과세주죠. 그때 숫자는 0.2%. 이
기간 산업 또 다시 산업과 관련된 토지에 대해서 대표적 내용이 염전. 문장에서 쭉 가볼 때 염전 글자 있으면 소금이니까 분리과세. 소금은 산업과 관련됐잖아요. 그래서 염전 글자 있으면 분리과세. 또 끝말에가 터미널 토지가 있으면 이 터미널 토지는 교통 기반 시설입니다. 교통 기반 시설이니까 여기도 산업과 관련된 토지로서 분리과세. 숫자는 0.2% 되는 거죠. 그리고 고급 오락장, 해운제 골프장 나왔으면 토지로 끝나든 건축으로 끝나든 4% 비례세율로 하시면 되고, 또 재산세에서 표준세율 물어볼 때 주택 나왔으면 이 주택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그에 딸린 토지를 합쳤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건 주택 건물과 토지가 두 물건이니까 두 물건인데 이걸 합쳐서 한 물건인 주택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택 나왔으면 세율은 누진세율이다. 일반적 경우의 숫자는 0.1%부터 0.4%의 누진세율 되죠. 이런 내용 알면서 이제 볼 때 여기에서 표준세율 물어봤고, 그리고 보니까 건축물로 끝났죠. 건축물로 끝났으니까 앞에서 글자 찾아요. 공장 있네요. 또 앞 쭉 가보니까 여기에서 주거지역 있네요. 주거지역 이렇게 있죠. 주거지역 있죠. 그러면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니까 세율은요 0.5% 1000분의 5이다. 맞죠? 그리고 니을 가죠. 니을에서 영업용,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수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의 표준세율 은자 앞에 익숙한 글자 표준세율. 이 니을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의 문제죠. 그러므로서 뭘로 끝나는가 봅시다. 보니까 여기에서 토지로 끝났죠. 그럼 토지로 끝났으니까 이제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이 분리과세인지 별도 합산인지 종합상인지 이를 보죠. 보니까 여기에서 영업용,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토지. 그럼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니까 이때는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이니까 0.2%부터 0.4%의 누진세율이다. 라는 이유로서 니을도 맞는 문장 되네요. 미음 갑시다. 미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행하는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받은 자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 토지의 표준세율 은자 앞에 익숙한 글자 표준세율. 자, 이 미음에 대한 내용도 표준세율을 물어본 내용의 문장이네요. 거기에서 뭘로 끝나는가 봅시다. 볼 때 토지로 끝났네요. 토지로 끝났으니까 이 토지가 분리과세인지 별도 합산인지 종합상인지 구별을 해야죠. 구별을 볼 때 여기에서 터미널 토지네요. 터미널 토지니까 이건 교통 기반 시설이죠. 교통 기반 시설로서 이건 산업과 관련된 토지로 분리과세. 숫자는 0.2%. 1000분의 2이다. 맞는 문장이죠?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맞는 것 하였으니까 답에 대한 내용은 니은, 디귿, 니을, 미음으로써 5번 되겠네요. 25번 답은 5번 되고요. 26번 갑시다. 26번도 문제 키를 잡기 위해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봐요. 빼보니까 납세 의무자. 또 앞에는 과세 대상. 어느 세금에서? 재산세에서. 자, 재산세,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신탁 재산. 자, 여기에서 요 신자가 믿을 신. 탁자가 맡길 탁. 믿고 맡겼어요. 믿고 맡겼다면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이건 실소유자 것 그대로예요. 실소유자가 누구냐? 위탁자죠. 위탁자가 곧 실소유자. 신탁재산의 실소유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 재산의 수탁자는 해당 신탁 재산이니까 누구 걸까요? 실소유자인 위탁자 거예요. 그럼 위탁자를 대신해서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1번은 맞는 문장 되겠죠. 옳은 거 찾아라겠으니까 1번 답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죠. 2번 갑시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 재산 토지와 합산한다. 자, 이에 의해서 유탁자가 실소유자죠. 서류상으로서 기록된 수탁자하고는 별개잖아요. 별개니까 수탁자의 고유 재산 토지와 합치지 아니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러면서 2번 틀렸고요. 3번에서 국가가 선수금 받아 국가가 미리 돈을 받아서 매매 토지로서 사실상 소송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매수 계약자가. 그러면서 사용 수익한 자는 매수 계약자에게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는데 납부할 의무가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매수 계약자가 됩니다. 이제 이 내용으로서 이제 해설을 다 해줬어요. 그럼 이 문장 뜻이 어떤 뜻이겠는가는 이제 알았죠. 알았는데 세법에 실제 문제를 가본다면 문제의 지문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의 키를 빨리 잡아내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를 잡아줄게요. 키 잡아주면은 국가 나오고 선수금 받아 나오고 무상 이렇게 세 단어가 다 있다면 납세의무자는 매수 계약자가 됩니다. 또 국가 나오고 연부 나오고 무상 이렇게 세 단어가 다 나와도 납부할 의무자는 매수 계약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키 단어만 막바로 말해 줄게요. 납세 의무자를 물어본 문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나온다면 그때 납세 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 파산, 선고 이 말이 나온다면 그때도 공무상 소유자, 상속 나오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연결됐으면 그때 납세 의무자는 주된 상속자, 신탁법 나왔으면 그때 사실상 소유자인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 그리고 문장을 쭉 가볼 때 채비지, 보류지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 시행자로 아시면 되죠. 그리고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다면 그때 재산세 납부할 자는 사용자, 공유재산 이 말이 나왔다면 공동 소유 재산이니까 각기 지분만큼 소유함으로써 공유재산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 내용까지도 같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매년마다 한 문제 정도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실 내용으로서 방금 했던 제가 키 단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숙달하시길 바랍니다. 4번 갑시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한다. 자, 여기에서 볼 때 주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가 두 물건이나 합하여 한 물건인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단어 나온다면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이 내용 알면서 이제 연결해 보죠.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서 주택으로서 고지서 나가지고 그 부수 토지에 대해서 토지로서 고지서 나간다면 몇 번 과세? 2번 과세. 2번 과세니까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에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주택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4번에서 주택 글자가 빠져야 맞아요. 그러면 26번에서 답에 대한 내용은 1번 되겠죠. 5번 더 갑시다. 5번에서 재산세 과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방금 말씀드렸죠. 주택 단어는 주택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합산하여 한 물건인 주택으로 본다. 이랬을 때 주택 건물에 대해서 주택으로서 고지서 나가지고 주택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로서 건축물로서 고지서 나간다면 몇 번 과세? 2번 과세. 2번 과세니까 건축물에는 주택을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5번도 틀렸나요? 그래서 26번에서 답에 대한 내용은 1번이 되고요. 27번 갑시다. 7번에서 먼저 여기도 문제 키를 잡기 위해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봐요. 부가징수. 어느 세금에서? 재산세에서. 재산세 부가징수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늘어서 기억.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납세지는 는자 앞에 익숙한 글자 납세지. 자, 이 납세지에 대한 내용은 각 세금마다 납부할 곳이 다름으로써 세금마다 선다 1, 2, 3, 4, 5에 끼어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세금마다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 간결하게 기억하세요. 납세지를 물어볼 때 세금이 지방세였다고 하였으면 지방세,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워뒀죠. 취등재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다. 지방세였다면 뒤에서 꼭 있어야 할 글자가 소재지. 납세지를 물어볼 때에 세금이 국세였어요. 국세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워뒀죠. 송종국,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국세다. 국세였다면 그때는 사람이 적어져요. 사람으로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니까 뒤에가 주소지 나와요. 비거주자였다고 하였으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이니까 그때는 소재지가 나온다는 거 알고 이제 세금을 보세요. 세금 보니까 재산세죠. 재산세니까 지방세. 지방세 임으로 인해서 소재지이다. 맞죠? 기억은 맞는 문장 됩니다. 니은 갑시다.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 안정부령으로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경과하여 10일 내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그럼 여기에서 올 때 마침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신청. 그리고 앞에는요 물납 신청에 관한 내용의 문제죠. 물납 신청은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물납합니다. 그러므로써 그 부동산의 관리, 적당 의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는 납부 기한보다 앞으로 당겨서 신청을 받아야 당겨진 기간 동안에 조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에 대한 내용은 납부 기한 10일 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10일 숫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지니까 그가 포인트는 아니고요. 어디가 포인트? 전!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라는 것으로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에서 납부기한 경과하여 10일 내 틀렸죠.
납부기한 10일 전 10일 전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죠. 전자가 포인트죠. 납부기한 10일 전. 그러면서 니은에 대한 건 틀렸고요. 디귿 갑시다. 지자체 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7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3개월 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맞춤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를 보니까 분납이죠. 분납. 자,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렇게라도 외웠어요. 분이오. 250만 원 초과하였을 때 일부 금액으로서 2개월 재산세니까 3개월 내 분납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볼 때 분납의 단위로서 700만 원 이하였으니까 250만 원 초과됐죠? 분납할 수 있어요. 그때 일부적 금액 산정, 일부 금액 산정으로서 500만 원 이하였다면 그때는 250만 원 초과된 금액이 일부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때는 2분지 1 금액이 일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700만 원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때 대한 내용으로서는 500만 원 초과됐음으로써 분납되는 일부 금액은 2분지 1 금액이에요. 그런데 250만 원을 초과된 금액으로서 3개월 내에 분납한다? 틀렸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700만 원이었다면 그때 내에서는 500만 원 초과된 금액이니까 2분지 1 금액 350만 원 금액을 3개월 내에 분납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디귿 틀렸고요. 니을 갑시다. 물납 허가는 부동산 가액은 재산세 기준이 현재 시가로 한다. 자, 여기에서 볼 때 은자 앞에 익숙한 글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납 허가는 부동산, 물납 허가는 부동산 가액의 산정이에요.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기준일 시점의 시가다 라는 의미로서 맞는 문장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재산세, 보유에 관련된 세금에서 일자에 관련된 글자가 나온다면 앞에는 기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이 법에서 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유 세금에서 날짜에 관련된 글자 일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앞에는 기준밖에 안 나온다. 만약에 기준이 아닌 다른 글자로 적어지면 그 문장 전체가 틀렸다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납부 개시일 틀렸겠죠? 사유 발생일 틀렸겠죠? 물납 개시일 틀렸겠죠? 그 내용으로서 일자 앞에는 기준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 내용 아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시가에 대한 내용은 토지 및 주택의 시가는 시가 표준액, 그리고 또 토지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가 표준액. 그래서 여기 시가는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는 건데 요 뒤 내용의 문장은 모르셔도 됩니다. 하나 이건 꼭 기억하셔야죠. 일자 앞에는 기준 몇 개 나오지 않는다는 거. 어느 세금에서? 보유 세금에서. 그런 내용으로서 니을에 대한 내용 맞는 문장 되죠.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 두 개에 대한 내용으로서 3번 되겠네요. 3번이 답이 되고 28번 갑시다. 8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봐요. 계산. 어느 세금에서? 양도소득세에서. 옳은 것 찾기입니다. 1번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소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서 계산한다. 로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내용, 이론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양도가액이 실질 거래가였으면 그 가액을 얻기 위한 희생된 가치인 필요 경비도 실질 거래가로 가서 실질 거래가에 의한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이 내용 알면서 이제 연결해 보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다. 그러면 돈 들어온 금액은 낮은 금액이겠죠. 그럼 여기서 돈 들어온 금액이 낮은 금액이었으면 양도 차익도 낮게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세금의 회피가 이루어져요. 그 회피 이루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때는 양도가액이든 취득가액이든 시가로 갑니다. 여기는 양도가액 물어봤네요. 그때 시가에 의한다. 맞죠? 이제 여기서 결과적 내용으로서 설명드리면은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 말이 나오면서 양도가액을 물어보든 취득가액을 물어보든 그때는 시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에 대한 내용은 맞는 문장으로서 답은 1번 되겠네요. 2번 갑시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증여받아서 10년 내에 양도하다. 이 말이 나오면 이월과세라는 걸 아세요. 이월과세에 대해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 취득일은 증여자의 취득일. 증여받은 자 아니에요. 증여자예요. 증여자의 취득일. 또 하나 더 아셔야 될 것으로서 이월과세에 적용된 이미 납부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또 다시 이월과세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수용글자 있으면 제외, 1세대 1주택 또 제외. 이월과세에 적용하여 산출될 세액 금액이 이월과세에 적용되지 아니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나왔으면 이월과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 내용 꼭 기억하세요. 이거 문제 잘 나온 쪽이에요. 그 내용으로서 보죠. 여기에서 10년 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 차익 계산할 때에 취득가액은 취득 시기의 가액은 증여받은 자의 취득가액이다. 증여받은 자가 아니라겠죠. 뭐라겠어요? 증여자의 취득가액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후자에서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는 이월과세에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겠죠. 그런데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나와야 맞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갑시다. 3번에 대한 내용도 먼저 여기 문장을 해석해 줄게요. 그러면서 이 문장 전체를 다 외우지 못하니까 거기서 키단어 잡아줄게요.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여기서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이니까 서로 간에 약정하는 돈 주는 방법이에요. 올 단위로 돈 주겠다. 이런 내용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뭘 의미하냐? 할부 거래를 의미하죠. 할부 거래에 따라서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정하는 경우. 자, 이 할부 거래일 때 거래가액을 정하죠. 어떻게 정합니까? 현찰로 준 금액, 현금가에다가 할부 기간의 이자 금액을 더해가지고 가액을 정하죠. 그럼 정해진 이 가액으로서 우리는 취득해요. 그러면 취득가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자 금액이 포함됐겠죠.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런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문장을 전부 다 외우기 힘드니까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출제자는 약정에 의한 이 글자를 꼭 줘요.
그래서 약정에 의한 이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를 보고 뒤에서 글자 찾아요. 글자 찾는 것으로서 지극기일, 지연으로서 발생된 이자, 지연 글자 있고 이자 나왔다면 그때는 필요경비에 불포함이다. 필요경비 불포함이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니면 이 약정에는 이 글자 나오는데 지은 글자가 없이 이자 나왔으면 그때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문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자, 볼 때 약정에 의한 이 말 나왔었고 뒤로 쭉 가보니까 지은 글자 없는 상태에서 이자 나왔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문장 됩니다. 3번에 대한 내용은 틀렸고요. 4번 갑시다. 양도채 계산 시 추계 방법에 의한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로 하는 경우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 금액이 자본적 지출 양도비보다 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 양도비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여기서 틀렸네요. 큰 경우가 아니라 적은 경우. 적은 경우 이렇게 나와야 맞는 문장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장은 한 번도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 5번은 꼭 기억하셔야죠. 국내 부동산으로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은자 앞에 양도차손. 양도차손 나온다고 할지 기본공제가 나온다면 꼭 생각하는 거 끼리끼리 생각하세요. 끼리끼리. 끼리끼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내 부동산 그룹은 국내 부동산 그룹끼리 해서 합친다. 주식 그룹은 주식 그룹끼리 해서 합친다. 국외 부동산 그룹은 국외 부동산 그룹끼리 해서 합친다. 라는 의미로서 간결하게 끼리끼리로 하시면 돼요. 그 내용 알면서 이제 볼 때 국내 부동산이고 뒤에 국외 부동산 끼리끼리이다 아니다. 왕따죠. 끼리끼리 아니죠. 그러면서 공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5번 내용 틀렸죠. 그래서 28번에 대한 내용의 답은 1번 되고요. 그리고 29번 갑시다. 29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29번에 대한 내용은 극상 문제예요. 극상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해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 때에 세법에 대한 내용의 문제에서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은 한 문제 나온다. 그런데 그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세 바퀴, 네 바퀴를 꼬아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걸 풀었다면 6분 내지 7분 걸린다. 그럼 6분이 7분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산출했던 숫자가 선다. 1, 2, 3, 4, 5에 없어요. 그러면 황당하죠. 그래서 거기다 문제를 풀지 마셔야겠죠.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틀리세요. 찍으세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극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해설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문제니까요. 30번 가죠. 30번도 극상 문제예요. 극상 문제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버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다음 문제 가죠. 31번. 31문제도 극상 문제네요. 극상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실전에서 버린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라는 취지에서 저는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32번 문제 갑시다. 32번 문제 보죠. 자,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봐요. 익숙한 글자 빼보니까 양도소득세. 또 앞에는요, 국외. 자, 국외 양도소득세. 틀린 것 찾아라 라는 내용의 문제죠. 자, 여기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외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 출제됐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쉬었다가 3년 전에서도 출제가 되는 내용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인데, 자, 국외 이 말이 나왔으면 숫자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 5년 이상 숫자가 있으면 끝말은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국외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나라의 법을 어긴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또 투기인지 투기 아닌지를 알 필요가 없음으로써 국외에 대한 내용은 등기, 미등기 모두 과세다 라는 의미로서 아시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은 국외 자산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 인적 공제인 기본 공제는 적용이 된다. 이것도 아시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누적된 보유 이득 과세이기 때문에 환 차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또 이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은 실지 거래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실지 거래가 알 수 없을 때는 시가가 하죠. 이 내용에 따라서 조심하실 점, 기준 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이란 말이 국내 법이죠. 국내 법에서 정했던 가액은 국외에다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기준 시가에 의해서 양도 차익 산정할 때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가 되는데, 이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기준 시가 때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지 거래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보죠. 1번에서 국외 자산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하는 현재의 애완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은 맞는 문장 됩니다. 1번이 답제죠. 2번 갑시다. 국외. 자, 국외 나왔고 숫자 나온다면 3년이에요? 5년이에요? 5년이죠. 3년 틀렸죠. 5년 이상 보유하였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맞습니까? 마침표 앞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여기서 말 잘못됐나요? 5년 이상 이렇게 나온다면 양도소득 납세무 있다. 납부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네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단위를 볼 때 여기에서 보유란 말과 특별히 공제 두 단어가 합쳐진 글자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조건이 AND 조건이에요. AND 조건으로서 보유에 대한 내용은 몇 년이냐? 보유에 대한 내용은 3년. 보유 3년. 특별히 공제에 대한 내용은 국내 부동산 경기의 부양책이에요. 국내에 부동산을 팔아라는 유도책이에요. 깎아줄 테니까 팔아라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은 토지, 건물. 그러면서 여기다 하나 더 추가시켜주죠. 뭘 추가하냐? 입주권 추가합니다. 왜 입주권을 추가하냐면 입주권의 의미가 소유했던 종전주택의 의미예요. 종전주택이니까 주택 건물이죠. 그러면서 입주권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유 3년 되었을 때 적용된다. 이제 여기 따라서 조심하실 점, 토지 건물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법 어긴 것은 제외. 법 어긴 게 미등기는 제외. 국내 부동산 경기의 부양책이니까 국외 제외. 그럼 여기는 국외죠. 국외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맞죠? 없다. 맞는 문장이고요. 틀린 걸 찾아야겠으니까 1번이 답이 아니네요. 여기 맞고 2번도 맞고 제가 아까 말 잘못했나요? 틀린 거 하였으니까 답은 1번이 아니네요. 이제 3번 갑시다.
국외에서 외와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환율 병공이 아니라 오타 나왔나요? 변경으로 인하여 예와 차익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환차익은 양소득 범위에 포함한다. 자, 마침표 앞에서 양소득 범위에 포함한다. 무엇을? 환차익을. 환차익은 포함한다. 틀렸죠. 환차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32번 답은 3번입니다. 오타 나오니까 계속 제가 실수하네요. 자, 환차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4번 갑시다.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해당 과세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연 250만 원 공제한다. 여기 연 550만 원 공제가 바로 기본공제죠. 기본공제는 인적 공제로서 사람이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국외 자산에 대해서 기본공제한다라는 것으로서 4번도 맞는 문장 되죠. 맞는 문장 되고, 그리고 5번 갑시다.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간의 과세 표준의 6%부터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는 으로서 여기는 세율을 물어봤네요. 세율 물어볼 때 국외는 등기, 미등기 따지지 않죠. 또 보유기간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국외에 나왔으면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외에 나왔을 때 세율 물어본다면 무조건 누진세율.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예, 33번 갑시다. 33번에 대한 내용,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내용이 문제인데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건 버려야겠죠. 버려야 되기 위해서 극상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극상이니까 알 필요가 없는 문제로서 안 푸셔도 됩니다. 34번 가보죠. 3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를 빼봐요. 빼보니까 양도소득세, 앞에는요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 설명이다. 틀린 것 찾아라. 1번 고가주택이란 실질 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는으로서 여기에서 1번은 맞는 문장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점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디를 조심하시냐면 12억 초과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기억할 거니까 조심하실 거 여기죠. 실질 거래가. 자, 이 내용을 다른 세금하고 비교해 본다면 부동산, 임대, 사업에 대한 사업소득에서 고가 주택은 기준 시가 12억 초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자자였다면 어디를 고칠까요? 여기를 고쳐요. 여기를. 실질거래가. 양도소득세는 실질거래가. 임대에서는 기준시가. 이거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실질거래가 12억 초과주택이다. 맞는 문장이죠. 2번 갑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아들에게 부담부 증여한 경우 증여상가액은 13억, 전세보증금 6억 인수조건임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보니까 마침표 앞에서 고가주택은 얼마라겠어요? 12억 초과. 그럼 여기에서 13억에 대한 내용이니까 12억 초과됐음으로써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틀렸네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틀린 것으로서 답 2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1주택 및 이에 따른 주택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질거래가 합계의 양도한 부분
면적이 전체 면적의 차지비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 초과. 12억 초과 경우니까 고가주택으로 본다. 본다 했으니까 맞죠? 다시 4번.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른 예세니까 1세대 1주택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양도가액의 12억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지한 비율, 이 말이 12억 초과되는 비율이에요. 12억 초과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라는 것으로 4번도 맞고요. 5번에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5년인 1세대 1주택을 25억에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자, 여기에서 은자 앞에 익숙한 글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대한 내용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은 15년 이상이었으면 양도차익의 30%, 이상 앞에 숫자 15에다가 2%를 곱해줘야 30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 경우는 보유기간 앞에 숫자에다가 2%를 곱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상가 건물을 10년 보유하고 양도했다. 이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이렇게 나온다면 이상 앞에 숫자 10에다가 2%를 곱함으로써 20%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경우는 15년 이상이었으면 30%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특수 경우예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니까 투기 아니죠. 그리고 고가 주택이었어요. 고가 같은 가격이 높으니까 물가 인상분이 높게 있을 것이다 하고 공제폭을 높여줘요. 어떻게 높이냐?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를 합쳐요. 합쳐서 정하죠. 10년 보유했다면 40%, 10년 거주했으면 40%, 합쳐서 10년 보유, 10년 거주하였으면 80%의 공제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 알면서 볼 때 여기는 1세대 1주택이었었고 고가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온 거니까 보유 공제율과 거주 공제를 합쳐야 돼요. 각각 5년이니까 5년 보유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다가 4%를 곱하게 되면 20%. 거주 5년 거주에다가 4% 곱하니까 20%. 합치면은요 40%, 40%이다. 맞죠? 5번도 맞는 문장. 그래서 34번에 대한 내용의 답은 2번 되겠죠. 35번 갑니다. 35번에서 자 먼저 여기서도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봐요. 표준세율. 어느 세금에서? 등록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틀린 것 찾아라. 1번 가처분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다. 맞죠? 자 여기서 조심하실 점. 가채로 기억하세요. 가부 아니에요. 가처분, 가압류는 부동산 가액의 0.2%다? 그럼 틀려요. 여기에는 채권 금액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가채로 기억하세요. 가채. 임차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등록민허세에서 과세편에 대한 내용은 올세로 기억하세요. 올해는 올 임대차 금액이에요. 올 임대차 금액 해가지고 6글자 다 외우기 힘드니까 우리는 시험 용도로서만 아시면 되죠. 올세로 기억하세요. 올세. 올세로 기억하면 보증금이 아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잖아요. 그럼 여기인데 여기는 보증금이다 틀렸잖아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상속.
상속 일대의 세율은 천분의 8, 38. 지역권에 대해서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웠죠. 이빨 주식에 요지 이렇게 외웠죠. 천분의 2 맞고요. 전세권은 자기 받을 금액, 전세 금액의 천분의 2다 라는 이로서 맞는 문장 됩니다. 35번에서 답은 2번 되고요. 36번 갑시다.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등록 면허세 틀린 것.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 설정 등기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는자 앞에서 익숙한 글자 납세 의무자.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 물어본다면 셋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 한자예요. 이 등록 한자란 말은 기록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응용된 내용의 문장이 나온다면 누가 기록되겠는가를 생각하고 그 기록된 자가 납세 의무자 하시면 되고요. 또 문장에서 땡땡곤 나왔으면 땡땡곤자가 납세 의무자. 예를 들어서 저당권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저당권자. 저당권 말소가 끼었어요. 그럼 그때에서는 말소가 소멸이죠. 소멸에 대해서 이익을 받은 자인 설정자인 소유자가 됩니다. 말소 나왔으면 소유자. 또 문장에서 채권자 대이란 말이 있으면 그때는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다. 이렇게 아시면 금방 문제가 풀려요. 그 내용까지 해볼 때 여기에서 전세권 나왔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요. 전세권자. 그리고 갑이 등기한 경우 갑이 등기했으니까 갑으로 기록됐겠죠? 그래서 갑에게 있다라는 의미로서 1번 맞는 문장이네요. 2번 지목이 묘지 나오죠. 묘지 나왔으면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이거 조심하세요. 만약에 이 문제가 취득세 문제로서 묘지 나왔으면 그때는 과세. 세율을 물어본다면 세율의 특례로서 중과 기준세율. 하나,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에서 묘지 나왔으면 비과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서 가압류. 아까 제가 가채 그랬죠? 세율은 채권금의 가채에서 천분의 2이다. 라는 의미로서 맞는 문장 되나요? 4번에서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 여기서 개별적 문장의 키는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 얘가 개별적 문장 키예요. 이제 해석해 보죠. 등록이란 말은 하러 가는 거예요. 하러 가서 납부했으면요. 신고한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뒤에서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맞죠? 하나 더 기억하실까? 무신고 가산세 있다 없다.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없다. 가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4번에 대한 맞는 문장이고, 그리고 5번에서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 없죠. 신고 없었다면 그때는 마지노선이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하죠. 그런데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110 틀렸죠. 시가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건데 또 틀렸네요. 취득 당시가 아니라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 당시. 5번 2개 틀렸나요?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 5번 되겠네요. 36번 답은 5번. 37번 갑시다.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취득세. 옳은 것. 취득세의 종합적 내용의 문제니까 선다. 1, 2, 3, 4, 5마다 문제 키 잡고 푸시면 돼요. 문제 키 잡는 것은 는자 앞에서 익숙한 글자 아니면 맞춤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가 문제 키의 80%예요. 그 내용 보고 합시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춤표 앞 보니까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비과세에 대한 거죠. 그럼 비과세인가 아닌가 봅시다.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죠. 그런데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이렇게라도 알았잖아요. 외국 정부는 상호 서로 간의 면세주의에 의한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상한 취득에 대해서 과세했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상한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나라도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서 외국 정부는 상호 서로 간 면세주의에 의한다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키단에 있네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정비법, 여기가 키예요. 법자 앞에 있는 글자가 그 법의 목적이죠. 자, 여기에서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는 주거환경정비 목적이에요. 지금 여기 요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정비한다고 하였으면 여기에 있는 소유권을 다른 데로 이전시켜줘야 주거환경을 정비하겠죠. 그리고 곧이 한 날 할까요? 다음 날 할까요? 분명히 다음 날이겠죠. 그래서 문장에서 주거환경정비법 이 말 나왔으면 막바로 끝말 가야 돼요. 끝말에서 소유권 이전 이 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 날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는 풀어져요. 자, 보니까 끝말 가보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 1에 취득한 거다? 아니죠. 다음 날로 가야죠. 다음 날. 자, 이거 두 개 다 기억하세요. 두 개 다. 소유권 이전, 다음 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몇 번 나오냐? 이게 4번인가 출제입니다. 3번 갑시다. 취득세에 경감된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때에는 사유 발생부터 30일 내에 그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자, 맞춤표 앞에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신고 납부 기간 문제라고 하세요. 취득세와 등록민허세 신고 납부 기간 문제다 하면서 이제 원칙은요, 일반적 경우는 6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예외적 내용,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오죠. 예외적 관련 단어가 없으면 그때는 일반적 경우입니다. 예외적 내용으로서 상속 나왔어요. 그러면 상속, 개실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 상속 개시일이란 말은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지니까 그가 포인트는 아니고 달의 말일이 포인트. 상속 나왔으면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 증여 나왔으면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 등기, 등록 나왔으면 하루 가죠. 하루 가는 거니까 언제까지가 나와야 돼요. 등기, 등록 나왔으면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 날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게 예외. 이제 신고 납부를 물어본 내용의 문장에서 상속 단어, 증여 단어, 등기, 등록 단어 없다면 그때는 일반적 경우로서 60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 이랬으면 60일 내에 신고 납부. 비과세 받은 후 과세된 경우 나와도 60일 내에 신고 납부되는 거죠. 그 내용으로서 보니까 여기에서 경감된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때 상속단은 없죠? 증여단은 없죠? 등기, 등록단은 없죠? 그러면 일반적 경우로서 며칠? 60일. 그런데 30일 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가산세 포함이 아니라 가산세 제외. 가산세 포함 나오려면 앞에가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가산세 제외가 되겠죠. 4번에서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으로서 재산세를 과세하는, 자,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은자 앞에 익숙한 글자,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하는 오피스텔. 자, 이 오피스텔은 뭘로 가산되겠어요? 주택으로 가산한다 하였으니까 주택수에 포함해야죠. 그런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5번 갑시다. 고급주택, 고급 월악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이거 기억하세요. 이건 지방세의 공통적 내용이니까 아셔야 될 내용으로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소유자가 한 사람 소유자임으로써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법에서 경계를 명확하게 만들어주죠. 몇 배? 바닥면적 10배. 토지를 부수토지로 본다. 맞죠? 답은 5번. 37번에서 답은 5번 되고요. 그리고 38번 갑시다.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업소득에 관한 내용의 문제로서 옳은 것을 찾아라 문제. 1번 미등기 나왔죠. 미등기 나왔으면 끝말은요 과세. 사업소득으로서 과세한다. 그런데 아니다 틀렸죠. 2번에서 2번도 기억하셔야 될 문장이에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합니다. 그런데 공제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주거용 이외의 건물의 임대업. 주거 이외의 건물이니까 상가 건물이겠죠. 상가 건물 임대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혜택을 줘요. 그래서 주택 임대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어서 결손금은 공제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소료, 공공요금 명목으로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됐으면 고지서에 기록된 금액보다 초과해서 받았다면 그 초과된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넣어줍니다. 산입합니다. 그런데 산입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4번에서 거주자의 주택수를 보유 계산에 있어서 다가구주택, 은자 앞에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뭘 생각하시냐면 얻는금을 생각하세요. 얻는금을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그래서 한 개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됐으면 당연히 구분하여 등기됐으니까 각각 하나 수로 계산한다. 맞죠? 맞음으로써 옳은 걸 골랐으니까 답은 4번. 5번에서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비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 처리한다. 구분하지 않고 틀렸어요. 구분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이었다면 매매와 임대를 구분해서 기록해야죠. 그런데 여기에는 구분하지 않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답은 옳은 걸 골라야겠으니까 4번 되겠죠. 39번 갑시다. 39번에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틀린 것 찾아라. 종합부동산세 종합적 문제니까 이론적 내용을 먼저 해줄까요? 세자 앞에가 부동산.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하고 2차적으로 일정 금액 초과하였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부동산이라고 적어져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앞에가 합자 있어요. 합쳐진 것이 들어간다. 그러면 합쳐지지 않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관련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부동산 중에서 합쳐지지 않는 건 종합부동산세 관련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볼 때 여기에서 토지에서 재산세에서 볼 때 분리과세 그리고 종합합산 별도 합산으로서 과세하죠. 이때 분리과세 요 글자에 합자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다. 종합합산 합자 있죠. 종부세 관련이 있다. 국세는 인적 중심이니까 소유자별 합산에서 공시가액이 5억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납세 부여합니다. 별도 합산 합자 있죠. 소유자별 합산에서 공시가액이 80억 초과했을 때 납세 부여하고요. 건축물,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상가 건물을 말합니다. 상가 건물은 그에 따른 토지와 합치지 않고 구분해요. 합치지 않고 구분한다 했으니까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 건축물로 끝났다면 그 글자, 건축물 글자 보자마자 관련이 없다고 하세요. 주택은 주택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합친 것이 주택이죠. 합자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데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9억 초과하였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 납세 부여합니다. 그리고 법인, 소유의 주택, 법인자와 주택자가 둘 다 있다면 가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 법인자와 주택자가 둘 다 같이 있을 때, 자 이제 그 내용 알면서 문제 보죠. 분리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아니다? 맞죠? 2번 토지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으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맞고요. 그리고 3번에서 과세편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 신고해야 한다. 맞춤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주택 보유 현황 신고. 주택 보유 현황 신고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맞죠? 자,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거. 납부 기간, 신고 기간 물어본다면 그때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주택 보유 현황 신고 물어본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구별하세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종합주택분, 종합동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 자, 1주택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 공유죠. 공유는 지분만큼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만큼 소유하니까 뒤에 갑시다. 지분이 큰 자 소유다? 아니죠. 각자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틀린 거 찾아겠으니까 답은 4번. 5번. 기준이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는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벌 의무가 있다. 맞죠? 40번 보죠. 40번에서 40번 이거 극상 문제예요. 극상 문제니까 여기다 내용 버리는 연습하기 위해서 저는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10월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 해설을 마칩니다. 그리고 극상 문제가 많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점수가 적게 나왔다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실전에서는 극상해에 대한 내용이 3문제 정도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해설했던 거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른 내용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복수하면서 온기를 다시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과 항상 같이 있을게요. 제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합격의 마음을요.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